네, 지금부터 그 파일 처리하는 거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한 1시간 정도 다 만들었는데 정말 다 했는데 날라갔습니다. 파일이 갑자기 저장 파일이 갑자기 뻑 멈추면서 다 날라가서 다시 찍습니다. 아,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좀 빨리빨리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얘를 띄워보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보드 리스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나오고 여기 보시면 5월 14일 제가 여러 번 찍으면서 테스트용으로 여러 번 찍으면서 이제 해서 이미 카운트가 늘어나 있는데 다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거 81번 글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는 파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안 띄워놨는데 디비버를 열어보면 디비버에는 요 81번에 해당되는 그 파일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디비버 뜨는 동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 여기 지금 요거는 제가 다시 로딩을 받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지금 이미지 폴더는 같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다시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있으니까 자, 목록에 가서 글쓰기로 가고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파일 테스트라고 하는 애를 지금 한다고 칠게요. 파일 테스트를 할 거고 파일에 지금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저장을 하면 파일 테스트라고 잘 됐고요. 그동안 뭐 여러 번 눌렀었나 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파일 테스트를 확인을 하면 여기에 뭐가 올라와야 돼요? 리스트가 보여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더니 지금 봤더니 그 보드 상에 번호가 101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두 개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 자체의 인덱스는 61번, 62번이고요. 그러니까 101번 그 문서에 이렇게 있고 파일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미지스라고 하는 곳에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이름이 그러니까 얘는 뭐고 얘는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프로젝트를 F5번호 갱신해 보면 이미지스라고 하는 애가 뜨고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이 결국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명입니다. 자, 이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얘가 이제 실제 파일이거든요. 실제 파일인데 이 파일을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름이 겹치죠. 이름이 겹치다 보니까 겹치면 기존에 있는 파일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져 버립니다. 같은 이름으로 된 다른 파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다른 파일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물론 내가 다운받을 때는 이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파일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파일명은 다르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받을 땐 이 이름을 가지고 받아내야 되겠죠. 관리는 이걸 가지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나노초로 쓰는, 그러니까 이게 밀리세컨 정도만 돼도 겹칩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나노초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미리 작업을 해 놓은 애 보면 저희가 그 유틸리티에 보면 파일 유틸이라고 해서 저기서 만든 게 있긴 한데 따로 파일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애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UUID라고 하는 애로 랜덤 UUID를 만들어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서로 이름을 겹치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최대한 안 겹치고요. 또 다른 방식이 여기서 사용하는 저희가 그 사용하고 있던 나노초를 이용하는 거죠. 저희의 여기에 유틸리티에 보면 얘를 이제 만들어낼 때 어디 갔나요? 나노초. 여기 나노타임을 가지고 안 겹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서로 다른 이름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내가 볼 때는 내가 얘를 띄워서 이렇게 볼 때 여기는 멀쩡한 이름, 여기 뭐예요? 여기에는 오리지널 이름을 가지고 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얘를 볼 때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목록에서 그 파일 리스트를 볼 필요는 없죠. 어디요? 디테일에 왔을 때 여기서 파일 리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에 컨트롤러에 보면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요 리스트를 볼 때가 아니라 누구를 볼 때? 요 디테일을 갈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넣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을 이제 할 겁니다. 자, 저희가 디테일을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보더 디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보드라는 애를 들고 옵니다. 보드라는 애를 들고 왔는데 이 보드라는 애를 들고 우리는 어디로 갔냐면 어디 갔나요? 우리의 그 디테일이 템플릿에 보면 디테일이 있죠. 디테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애를 여기 보시면 보드라는 데다 담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에 보면 정보를 이렇게 모델에 여기다 담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파일이라고 하는 애도 각각 이 보드별로 파일이 붙잖아요. 근데 저희는 파일은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그거랑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든 처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나는 여기에다가 따로 들고 와도 되는데 이게 한 세트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한 가지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누굴 바꿔줄 거냐면 여기 있는 보드 DTO라는 애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보드 DTO의 정의로 갈 때는 F3번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장하는 지금 동영상 찍는 요 프로그램하고 이게 키가 아마 겹치나 봐요. 그래서 F3번이 저는 안 먹습니다. F3번, F4번. 실제로는 여기 보면 요 F3번 누르면 정의로 이동해라 라고 해서 여기 저희가 만든 DTO 있죠. 여기 보드 DTO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드 DTO가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private로 해서 여러분이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리스트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얘가 이렇게 제네릭으로 되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리스트를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걸 얘가 물어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종류였냐면 요거 파일 DTO를 리스트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파일 DTO를 리스트로 갖는 애를 파일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추가하는 거죠, 추가. 여기에다가 파일 관리를 위한 리스트 추가. 이렇게 주석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롬복이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롬복을 쓰면 이렇게 하면 얘가 내부적으로 저장을 하면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 여기 보면 파일 리스트 어디 갔어요? 파일 리스트 아 파일 DTO를 하는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 보드 DTO에 오시면 여기 보시면 파일 리스트라는 레셋 get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get은 또 어디 갔을까요? 파일 리스트 여기 있네요. 얘를 get 하는 애가 이제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관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저희는 다시 여기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저희는 어쨌건 여기 보드에다 다 담을 거예요. 근데 얘를 했을 때 보드를 들고 오니까 그 전에 요 놈을 어디선가 담아와야 되겠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드 디테일이라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드 디테일로 가는데 여러분이 F3번이나 F4번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F3번을 누르면 얘가 어디요? 여기 있는 리스트로 리스트래.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갑니다. 이거 뭐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왔을 때 여기서는 F4번 컨트롤 누르시고 어쩌면 F4번이라는 걸 하면 오픈 타입 하이어라키라고 해서 이런 창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인풀이 보여요. 서비스 인풀에 보면 진짜 우리가 갈 보드 디테일이 보이죠. 더블 클릭하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한 방에 이동할 때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보드 디테일이라고 하는 애를 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보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는 뭐 보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드를 만드는 것까지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그 히트 정보 만들어 가지고 그죠? 히트 정보 만들어서 그 DB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좋은데 저희가 여기에다 뭘 넣을 거냐면 그 파일 정보 어디 있냐면 DB에 있는 파일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파일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파일 정보는 아까 우리 어떻게 해요? 리스트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파일 DTO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다음 파일 리스트일 거고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보드 매퍼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정보를 샥 땡겨와야 되죠. 이름 뭐 이런 거, 사이즈 뭐 이런 거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셀렉트일 거고요. 보드에 파일 리스트 정보를 땡겨올 거예요. 근데 그냥 땡겨올 수는 없고요. 적어도 뭐예요? 내가 누구요? 보드에 대한 인덱스 정보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어디요? 여기 가서 요 정보 가지고 얘네들을 다 땡겨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넘겨줄 겁니다. 자, 현재 이건 만든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서 여러분이 create 해가지고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매퍼에 요 기능까지 만들면 이제 우리 마이바티스를 쓸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가기 전에 미리 백으로 돌아와서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내가 결국 요 리스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결국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저기 있는 보드에다가 우리 아까 게터 세터 만들었죠. 셋 할 건데 뭐요? 우리가 갖고 있던 요 파일 리스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파일 리스트가 뭐예요? 여기서 가져온 저 파일 정보 요걸 이제 집어넣을 거죠. 그것까지 포함한 보드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요? 여기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서
날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정보만 일단 땡겨오면 돼요. 정보를 어떻게 땡겨오냐. 자, 우리는 매퍼 정보를 알아야 땡겨올 수 있겠죠. 자, 내가 사용할 이름은 select board file list예요. select 정보를 할 건데 어디서? 마이바티스에서 작업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정신 없으니까 좀 줄여놓고 자, 여기 매퍼에 아이고, 이걸로 연결되네. 자, 저희는 그냥 변경이 바로바로 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XML 에디터로 이렇게 열게요. 자, 여기 봤더니 셀렉트 동작으로 얘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아래에다가 할 건데 여기 봤더니 인덱스가 뭐 인덴테이션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덴테이션도 맞춰주고 자, 여기에다 저희가 셀렉트 동작을 하나 이제 해줄 겁니다. 자, 셀렉트 동작을 할 건데 이 셀렉트를 하면서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일단 얘가 누군지 이 아이디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매개 변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매개 변수가 있는지. 그래서 파라메터 타입이라고 하는 애도 중요한데 저희가 매퍼에 정수를 하나 넘겼죠. 여기서 뭐로 받아야 돼요? 정수로. 인트 값으로 하나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셀렉트 하고 나면 값이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 되돌려주는 애를 우리가 result 타입이라고 할 건데 이 타입은 아마도 뭐예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땐 뭐예요? 파일 DTO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파일 DTO 전체 경로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여러분이 그 파일 정보를 들고 리스트로 이제 날아갑니다. 자, 셀렉트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기 매퍼에 있는 요 정보 요거 넣어가지고 이걸 아이디로 넣어야 얘가 찾아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찾아오도록까지 세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불러오면 돼요. 자, 어떻게? select. 이거 소문자로 다 써도 되는데, 제가 키워드하고 일반 그 안에 있는 컬럼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자, 인덱스, 보드, 언더바, idx, 인덱스, 그 오리지널, 파일 네임.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파일 사이즈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 from t 파일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조건은 where 보드의 인덱스가 내가 준 요 인트 값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샵 이렇게 해서 봤죠? 보드. 그리고 요거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고 요거는 뭐예요? 내 변수명이죠. 여기는 idx 이렇게 적는 거죠. 자, 그리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and deleted yes no 이게 우리 다 놀아서 뭐 사실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딜리트 할 때 요 D가 붙냐 안 붙냐 요거 이렇게 해서 컬럼명 확인하면서 아 D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굉장히 잔실수가 많아서 이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파일 사이즈 그냥 땡겨와도 되는데 보통 저희는 메가바이트나 킬로바이트로 보통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래 있던 수를 1024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요? 킬로바이트가 되죠. 자, 요런 애를 저희가 반올림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면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가지고 올 때 요 이름으로 가져와야 컬럼을 쓸 수 있으니까 원래 이름이었던 as file underbar size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면 요거 이름 그대로 이제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탁 가지고 옵니다. 그럼 돌아오면 어디요? 여기 인플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서 리스트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얘가 리턴을 해서 컨트롤러로 돌아옵니다. 컨트롤러의 이 보드는 이제는 어때요? DTO가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있는 상태로 해서 보드 디테일로 갔죠. 자, 그럼 보드 디테일로 가면 보드 디테일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그죠? 보드 디테일로 가면 저희가 얘네들 표현하듯이 얘를 어딘가 표현해야 되겠죠. 자,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 폼은 내가 여기는 정보를 들고 날아갈 게 아니까 폼 바깥에다가 그냥 작업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따로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div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 div 안에다가 여러분이 뭘 넣을 건데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CSS가 있죠. 그 CSS에 보면 클래스 파일 리스트를 관리해주는 그 CSS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리스트를 저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결과를 찍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하나 걸어주려고 합니다. 자, A 태그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데 저희는 뭐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이한 건 아니고요. 여기 그 타임리프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래는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적으면 ABC 이렇게 적으면 얘가 링크로 이제 보이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이렇게 가면 얘를 이렇게 갱신을 하면 깨지네요. 그죠? SQL에서 문제가 있네요. 뭐 문제가 있는 문자가 있나 봐요. 어쨌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봤더니 어디서 문제냐면 어디서 문제일까요? 이걸 봤더니 오히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뭐 대충 요런 짐작이 있는데 네, 어쨌건 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쿼리문을 다시 한번 보죠. 얘네 얘. 세미콜론 넣는 거 아니죠? 이게 너무 프로그램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세미콜론이 이제 습관적으로 붙었는데 마이바티스에서는 세미콜론 넣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저장하시고 그리고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눌러놓고요. 다시 이렇게 했더니 여기 ABC 이렇게 보이죠? 하이퍼링크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여기서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다가 뭔가 넣고 싶은데 내가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를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요 안에다가 처리를 해서 적습니다. 근데 전번에 우리 여러 개 표현하는 거 했는데 언제 했냐면 디테일 말고 리스트 할 때 여기 보시면 뭐 있냐면 여기에서 얘 줄을 늘릴 때 언제 늘렸냐면 얘가 이렇게 리스트일 때 리스트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하나씩 이제 꺼내오는 거죠. 그러니까 for each 문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이제 뽑아와서 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요 디테일에다가 적용을 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th each라고 해서 여러 개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내가 뭐냐면 파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가지고 올 거냐면 저쪽에서 넘겨오죠. 자, 근데 넘겨올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꺼내오죠. 근데 이렇게 해서 꺼내오는 애가 다운표부터 당겨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꺼내오는 애가, 아유, 여기 다운표 필요 없구나. 이미 다운표가 있으니까. 달러부터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하나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놈이 뭐예요? 우리가 담아오기를 파일 리스트라고 담아온 거죠. 그래서 파일 리스트에서 하나 꺼내오는 겁니다.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꺼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얘가 안 끝난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이 또 몇 가지 정보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th에 원래는 href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건 좀 이따 하고요. 글자부터 넣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다 a 넣듯이 그 글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th text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 중에 이런 애를 넣고 싶어요. 파일명인데 그 오리지널 파일명 있죠. 자, 난 이미 여기서 얘를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뽑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달러에 가로를 하고 파일로부터 가지고 오는데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가 만약 리스트가 2개면 이름이 2번 찍히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돌렸더니 이렇게 2개를 잘 가져왔어요. 아, 네. 자, 근데 난 여기 옆에다가 이게 크기까지 찍어주고 싶어요.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프로그램에다가 오류를 찾은 건데, 자, 난 그 킬로바이트를 찍어주고 싶어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가로라도 넣고 킬로바이트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킬로바이트 이렇게 적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잘 찍혀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실행한 게 아니죠. 저장만 하면 얘가 갱신이 되니까 이러고 딱 가면 꽤 죽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파싱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파싱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수하고요. 일반적인 문자가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섞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섞어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 끝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2개를 붙여줍니다. 짝대기 2개를 붙여주고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얘를 열면 이렇게 KB라는 애가 잘 붙어요. 그죠? 신기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문법은 여러분이 익히셔야 돼요. 짝대기라는 애가 이런 애를 쓸 수 있는 애라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저희는 요 정보를 이용해서 요 안에다가 얘 사이즈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러로 된 애를 넣는데 저희가 아까 DB에서 뭐야? 사이즈, 파일 사이즈였나요? 언더바 사이즈. 이렇게 해서 얘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시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열어보면 또 깨졌네. 파일 사이즈가 아니었네요. 이름을 확인해 봐야겠다. 저희는 DB가 아니죠.
일반적인 자바니까 파일 사이즈를 이렇게 당겨 오겠죠. 우리 DTO 한 번만 볼까요? 파일 사이즈, 그죠? 대문자로 했죠? 자, 되겠지 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하고 여기를 갔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보여줘요. 그죠? 자, 근데 저희는 이런 애를 어떻게 해요? 눌렀을 때 다운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는 방식은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thref라고 하는 애를 걸죠. 대부분은 여기에다 이렇게 ref라고 걸기도 합니다. 만약 ref로 걸면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애 중에 리스트에 보면 href로 걸면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디 갔냐, 여기서 href라고 걸고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경로를 걸었다. 그럼 되는데 얘를 지금 저장을 하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 링크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다 어떤 내용을 걸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거는데 이제 슬래시에 뭐 예를 들면 보드에 우리가 이제 처리할 일을 요거 이제 파일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할 일이 다운로드 보드 파일이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걸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걸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링크가 잘 걸려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하고 얘를 받을 때 요것만 눌러서는 얘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넘겨줘야 되죠.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넘겨줘야 됩니다. 얘하고 얘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거죠. 어디 갔냐. 여기에 뭐예요? 이 보드의 아이디가 뭐고, 그러니까 원래 문서의 아이디가 뭐고, 파일의 번호가 뭔지를 알아야 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 정보를 같이 날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서 볼 때 보면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에 뭐 그런 애가 있었겠죠? 여기 보면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href에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음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드 idx에다가 하는데 얘에다가 그냥 직접 붙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안에서 붙여야 되다 보니까 이게 th에 어트리 어펜드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붙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게 보면 이게 물음표가 붙고 뭐는 뭐 이렇게 하는 겟 방식으로 이제 보통 보내는 건데 어쨌건 방법 하나로는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렇게도 쓰지만 어쨌든 좀 편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변수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편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써보려고 하는데 요 뒤에다가 이제 뭐 물음표 막 이렇게 쓰기가 너무 번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href라고 해서 이런 형식은 누구의 형식이냐면 여기 있는 타임리프의 형식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JSP에서 JSTL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걸 했는데 걔는 얘랑 좀 다르죠. 어쨌건 얘를 타임리프를 쓸 때는 이렇게 만약 썼다, 이렇게 썼다 라고 하고 여기다 이제 저장을 누르시고 여기를 가는 순간에 여기가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얘 역시 뭐예요? 형식이 잘못됐어요. 형식이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냐면
그죠?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요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thref라고 해서 요거 경로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죠. 얘를 어떻게 쓰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구글신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사실은 요 아래에 답이 있는 건데 저희가 요걸로 보죠. 그냥 어차피 위에 거 하지 말고 요걸로 만약 검색을 하면 여기 href라는 애를 어떻게 쓰는지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여기 타임리프에서 URL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A하고 href하고 골뱅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변수는 달러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URL을 표현할 때는 골뱅이를 쓰는 거고요. 여기에 변수랑 뭔가 할 때는 이게 짝대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얘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이 따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골뱅이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저희는 이제 가서 이 부분을 뭘로 바꿔요? 이 부분을 저희가 변수 쓰듯이 달러로 하시고 여기를 가로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여기 이제 가시면 여기 아니죠. 얘는 없애버리고 가면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요. 그게 문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중요한 건 이 뒤에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해서 변수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면에 보이는 건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있고요. 요거는 여기에다 이제 붙였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쓰는 요 타임리프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쓰기가 너무 불편하니까요. 뭐는 뭐 이렇게 쓰기가 달러 쓰고 여기에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또 뭐 해야 돼요? 앰퍼샌드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불편하고 지금 2개 이상을 날려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저 경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넣으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 닫는 가로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자, 이 안에 소가로를 하나 넣으실 거고 여러분이 쓰실 idx라는 변수를 쓰실 거고요. 는 하고 달러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하려는 파일에 있어서의 idx 값을 하나 들고 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를 위해서는 이렇게 콤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보드 idx로 똑같겠죠? 달러하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보드 idx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변수 2개를 들고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를 향해서 여러분이 변수 2개를 들고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조금 더 개선된 형식이니까 좀 더 편하죠. 되게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이거 물음표 하고 뭐 이렇게 넣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문법이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누르면 저장을 하시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애는 개별적으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가져가면 얘가 idx 61번에 보드 idx는 101번 이렇게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얘 역시 지금은 포스 방식은 아니고 겟 방식으로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무조건 에러가 뜨겠죠. 왜냐면 나는 다운로드를 안 만들었으니까. 괜히 오류는 뜨지 않게 여기 가서 저희가 보드 컨트롤러에 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제가 한 40분 찍었죠 지금. 근데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요. 끊을 위치는 아닌데 그래서 일단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 불안하니까.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고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다운로드 하는 거는 다시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